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일 오후 1시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9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을 돌이켜보면은 사실은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느끼지 못하실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지난 2월 23일, 24일이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문재인 정부가 투표를 불과 10일 앞두고 10조 원을 풀었습니다. 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명분으로 330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주었습니다. 여러분 300만 원입니다. 우리 조갑제닷컴도 거기에 해당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빨리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23일 오전에 신청을 했더니 오후에 바로 3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여러분 300만 원이 이런 식으로 입금이 되면은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330만 명의 부인까지 합치면은 660만 명이죠. 그 직원 한 명을 더하면은 1000만 명입니다. 즉 1000만 명에게 10조 원을 뿌린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10조 원. 이 10조 원은 사실은 매표 행위에 가깝죠. 표를 사기 위해서 10조 원을 뿌리면은 거기에 당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력한 보수적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며칠 상간에 여론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그 직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약 7%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 조사에서는 그 표차가, 여론조사가 거의 붙어버렸습니다. 같아지고 말았습니다. 왜냐? 소상공인들이 원래 전통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주간에는 소상공인들, 즉 자영업자의 여론이 이재명 쪽으로 기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러다가는 윤석열 지겠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이럴 때 혜성과 같이 나타난 수호천사가 누구냐? 바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주에, 그러니까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놀랍게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망가지 않고 전쟁 지휘를 용감하게 하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이 젤렌스키에게 피신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나는 무임승차 안 한다. 나는 여기 있겠다. 무기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주말에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결정적 실언을 했습니다. 젤렌스키를 6개월짜리 아마추어 정치인인 것처럼 폄하하고 가만 들어보면 마치 푸틴을 괜히 자극을 해가지고 전쟁을 불러들인 것처럼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이게 국제적 뉴스가 되었어요.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젤렌스키 편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의 위기 탈출이 시작된 겁니다. 언론이 온통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면과 화면을 덮었습니다. 전쟁 분위기가 깔리고 젤렌스키가 영웅으로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는 헛발질을 한 거죠. 오히려 푸틴 편을 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말을 넘기면서 다시 지지율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젤렌스키의 역할이 윤석열 후보에게 저는 적어도 100만 표를 보태주었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표. 이걸 잘 안 윤석열 후보는 우크라이나 대사를 만나기도 하고 당선된 다음에는 젤렌스키와 통화도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는 젤렌스키 화상연설을 초청하고 했는데 이때부터 국민의힘이 또 배신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젤렌스키 그 전쟁 지도에 바쁜 젤렌스키 대통령을 화상연설로 초대를 했으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113명은 거기다 빠짐없이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날 참석한 국회의원이 여야 합쳐가지고 50명밖에 안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빠진 거죠. 이건 배신이고 배은망덕 아니겠습니까? 자, 그건 뭐 지나간 거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은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오는 5월 21일 정상회담을 가지면은 반드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에게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젤렌스키 덕분에 대통령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은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할 거냐?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전투기와 탱크를 막을 무기가 한국에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냉담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도 고작 돈 돕는다는 게 담요 보내고 무슨 방탄모 보내고 천막 보내고 이런 걸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무기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산무기, 특히 대포, 우리의 대포, 자주포 뭐 이런 건 세계적 수준 아닙니까? 그걸 우크라이나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식자우한 그거의 무슨 지식인들은 그렇게 하면은 뭐 러시아를 자극한다는 이런 소리 합니다.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지금 세계가 자유세계가 단결해가지고 러시아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러시아로부터 가장 취약한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작은 나라 아닙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과거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참 고생한 핀란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보냈습니다. 즉 대탱크 미사일 같은 걸 보냈습니다. 무기를 많이 보냈어요. 핀란드는 더구나 나토에 가입도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겁도 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유진영에 속하면 안전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이것은 자유세계의 대의다. 이렇게 된 거죠. 아니, 핀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데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걸 누가 비판하겠으며 왜 두려워합니까? 한미동맹이 있는데 오히려 여기서 빠지면은 한국이 배은망덕하고 비겁한 나라가 되는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호소했지 않습니까? 한국도 1950년 남침당했을 때 자유세계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탈출하지 않았느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은 한미일 동맹을 재건하는 근사한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마 역사적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무기 지원으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포를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 사이에
포격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대포, 이걸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은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의 도움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세계 전체가 나토라든지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에게 은혜를 갚고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게 6.25 때 우리가 국제사회, UN, 미국에 빚진 것을 갚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